대표님 혹시 대표님의 좋은 책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요? 근데 좋은 책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자기한테 필요한 책을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고백하자면 책을 정말 안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거의 약간 영상물 중독? 주말 되면 다들 이렇게 비디오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라면 먹고 책 읽을 새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지금도 책을 뭐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책을 어쩔 수 없이 읽고는 있죠. 읽지 않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좀 강제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녔던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신입사원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 100권 정도를 강제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왜 읽나 싶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읽었던 책이 실제로 이게 내 실무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맛을 보고 나서부터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좀 찾아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웬만큼 영상물 중독자라서 즐기기 위해서 책을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소설책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글 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을 못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하지만 약도 효능을 보면은 약을 찾아 먹잖아요. 건강보조제도 하루 다르게 몸이 달라지게 느껴져. 그러면 먹잖아요. 근데 전 책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그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것들을 내 생활에서 적용해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궁금할 때마다 책을 찾아 읽겠죠. 네,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찐했던 경험은 그거였어요.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그걸 읽었냐면 제가 그때 영업 활동을 할 때였는데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매번 계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점점 마음이 또 급해지고 이렇게 성과평가 받아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니까 점점 더 내가 뭔가 매달릴수록 오히려 성과가 더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게 그 책이었어요.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급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구나. 시간에 대한 여유를 확보한 사람이 협상에 유리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 계약 건수가 실제로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내가 모르는 거는 혼자서 싸고 매는 게 아니라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제 읽는 독서라기보다 하는 독서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게 문제가 있을 때 읽으면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목적 자체가 하기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에 뭐 디지털 디톡스 되게 하드죠. 저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왜 일어나 싶을 정도로 진짜 쇼츠 보고 있고 네, 도파민 중독. 그리고 근데 그냥 단순히 영상물만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 뉴스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또 넘어가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것마저도 유튜브에 검색해서 물론 해결할 수도 있어요. 거기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있지만 하지만 저는 책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상과 다르게 책은 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잠시 멈춤이 되거든요. 근데 영상은 약간 책에 비해서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영상의 속도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고 영상을 물론 보다가 중간 멈췄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하지만 책은 읽다가 이 부분은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통독하면서 넘길 수도 있고 그 읽다가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마킹을 한다던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해볼 것들을 낙서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책들은 보통 지저분해요. 왜냐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위에다 적는 편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책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가져다 주는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책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한 1000개가 들어있다고 해도 그 중에 1개를 내가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 그 책은 그 흥미 위주의 책 읽기밖에 되지 않는다. 책은 정확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것, 하나는 나의 무언가 변화 내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읽는 것. 저는 사실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는 책을 즐긴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경험이라든가 나한테 없는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의 경험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인생에 적용해보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더라도 내 인생을 좀 바꿔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책 안 읽고는 못 버틸걸요? 왜냐면은 세상에 문제는 많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미 먼저 해결해낸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정리하자면 문제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책을 또 서칭을 하겠죠. 그럼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읽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요즘에 또 어떤 시대입니까? 그 책을 미리 읽고 또 서평을 다루는 또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읽기 전에 그런 서평을 잘 다시는 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블로거를 읽어보고 이런 책 내용이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한번 미리 좀 진단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온라인 구매보다 가급적이면 이제 서점에 가서 한번 읽어야지라고 메모했다는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통독이라 그러죠. 목차도 한번 살펴보고 한 3번 정도 나오면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 걔를 데리고 오면요. 일단 책꽂이로 안 가요. 왜냐면 제가 방금 했잖아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집에 가서 빨리 읽고 싶겠죠. 또 우리가 너무 강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책 읽기라는 게 1페이지부터 400페이지를 다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췌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스킬이 통독이에요. 통독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스킬이 앞에 있는 목차를 읽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목차의 순서에서 이미 작가의 의도가 좀 보입니다. 서론을 이렇게 전개하고 본론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서론들이 너무 익숙한 서론이다. 그러면은 예것들은 넘어가도 사실 돼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실천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서론과 예시와
그리고 문제 제기 부분은 좀 많이 패스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해결 실무 위주의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구성을 알게 돼요. 서론과 문제 제기, 이게 반복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살짝 제껴두고 본론부터 읽어보고 적용할 것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보고 아 정말 너무 좋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날 때 한번 다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책을 위해서 책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책 읽기를 하는 거다. 항상 그걸 유념하고 독서를 하시면 굉장히 즐겁고 보람 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